보궐선거 한 40억 정도 드는데 애교로 봐달라 할 때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선거에 졌다.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진교훈 후보가 이겼더라고요. 강서구청 보궐선거.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지금 뉴스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정부 심판론, 검찰 독재에서 뭐 국민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저 사람들 참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 참 뻔뻔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느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이제 제가 제목을 이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원인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이 이렇게 꽉 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자리 제가 앉은 자리에서 옆자리에 한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동네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앉자마자 하는 소리가 사장님 요새 경기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거기 음식점 사장님이 요새 너무 경기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고깃집에 그때 한 5시, 6시? 좀 됐는데 그때만 해도 고깃집 사람이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경기 안 좋네요. 요새 너무 경기 안 좋아요. 손님이 들어와서 얘기하니까 좀 친분이 있는가 봐. 근데 너무 경기 안 좋아요 이렇게 이게 문제구나. 이 언론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제가 패한 이유를 3가지 정도로 봐요. 일단은 홍보, 경기가 나쁘다 1번. 그게 진짜 경기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불황형 흑자 그다음에 뭐 물가가 올라간다 뭐 이율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 경기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 경기는 안 그래요.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돼서 이재명이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막 그래서 횟집말에서 막 힘들어가지고 원자력 기구에서 이게 판명이 된 다음에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제가 조개구이를 가끔 먹으러 가는데 그거 막 선동절하고 막 거지 선동해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방류가 된 다음에 나가봤더니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거리에. 제가 그때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이게 진짜 경기가 안 좋은 건지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건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진짜 경기가 안 좋은 건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제가 이걸 찍은 이유는 이제 그 횟집에 사람이 많다는 걸 찍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경기 안 좋다는 게 입에 붙은 것 같아 사람들이. 거기서 진 것 같아요. 실질적인 경기는 그렇지 않아. 옛날 제가 코로나 뭐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이 지금 사진 찍은 데가 중동이에요. 좀 가까워서 거기를 이제 저녁 식사를 가끔 가는데 그때는 가게 텅텅 볐어. 문재인 그러니까 초반기에서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거리에.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텅텅 벼있고 참 너무 그때 당시엔 실제로 이거 너무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TV 보면은 뭐 경기가 호황이다 예를 들어서 뭐 수출도 흑자가 난다 뭐 부동산도 안정이 된다. TV 보면 이게 뭐지? 나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사람이 또 없는데 식당 저거 운영이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TV를 보면 뭐 그냥 호황이다. 경기 너무 좋다. 지금 요번 선거 때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땐 1번으로 그걸 보여요. 경기 안 좋다.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한 2주 제가 이걸 찍은 데가 이게 주말이 아니에요. 평일날 주말은 제가 바빠서 이렇게 밖에 잘 안 나가는데 평일날 제가 나가서 2번 찍은 거예요.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때 막 그걸 해서 보여드릴까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다. 이재명이 네가 거짓 선동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알려드리고 찍었는데 오늘 선거를 해서 경기 안 좋다는 걸로 해서 제가 볼 때는 1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은 뭐냐? 2번은 인물이에요. 이렇게 문자 많이 오셨어요. 김태우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한번 사주를 풀어달라. 이길 건가 질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없더라고요 생년월일이. 그래서 그걸 할까 말까 하다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 사진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인터넷 있었으면 제가 올렸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안 나와 있더라 생년월일이. 그리고 있는데 뭐 이제 이게 사실 이 보궐선거라는 건 그렇잖아요. 전
그 후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가 생겨서 이제 다시 보궐선거 그것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있다가 그 김태우 구청장 후보가 얘기한 게 보궐선거 한 40억 정도 드는데 애교로 봐달라 할 때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선거에 졌다.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세금이 국민들 세금이 나가는 거는 이 유권자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걸 애교로 봐달라. 중도층은 다 떠났다. 이게 두 번째 패인의 원인이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 후보가 김기현 대표가 제가 3월달에 후보로 나왔을 때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저는 절대 되면 안 된다고 제 방송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절대 되면 안 된다. 이 대운이라는 거는 크게 10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대운은 좋아. 근데 직접 이렇게 와닿는 거,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건 사실 1년 운이에요. 대운은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진행 사항은 1년 운이란 얘기예요. 연운이란 얘기지. 세운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올해가 김기현 대표가 되게 나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되면은 이제 선거에 조금 힘들 거다. 그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경원 대표가 올해 운이 더 좋아요. 대운은 나빠도 1년운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나경원 대표가 되면은 쉽게 말해서 조금 선거 쪽이 유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돼서 조금 그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김기현 대표 사주는 다음 주에 제가 정밀하게 이렇게 전에 한번 풀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운만 이렇게 보는 거고 정밀하게 제가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간단하게 왜 안 좋은가 그걸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김기현 대표 사주는 제가 머릿속에 있어요. 개수 물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가 되게 많아. 근데 사주를 볼 땐 크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근데 땅이 없어요. 근데 햇볕도 짱짱 떠 있어. 이 물이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기현 대표는 좋아해요. 뭐 어쨌든 사람은. 근데 운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이에요. 진로운이고 사업체 운이고.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관운이에요.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여서 나무한테 물을 막 줘. 그 햇볕까지 있어. 막 자라겠죠. 근데 이 심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들어올 때가 운이 좋은 거예요. 뭐 기토나 무토나 진토나.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잘라줘야 이 땅의 영양분을 보존하겠죠. 그래야 나무가 죽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땅이 없으면 이 나무들은 다 죽어. 아니면 나무가 들어와서 땅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목구토 해가지고. 근데 올해가 쉽게 말해서 개묘년이에요. 그러면 개묘는 비가 와. 그 다음 묘목은 쉽게 말해서 이 나무 옆에 쉽게 말해서 작은 이 꽃나무들이 막 이렇게 심어지는 운이야. 그럼 이 땅이 갈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나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 쉽게 말해서 목은 아랫사람이고 아랫사람이랑은 같은 지금 강서구청장 김태우도 아랫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면 이 관운이 깨지는 거고 직업운이 깨지는 거고 쉽게 명예 손상이 되고 체면 손상이 되니까 자존심이 다 깨지니까 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원인이에요. 그러면 전화위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게 있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얘기했더라고요. 하태경 의원 사주를 조금 이따 이제 정밀하게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뭐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조금 대운을 보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 역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운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년운을 보는 게 중요하고 달운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주를 원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필요한 걸 알아야지만이 대운하고 맞출 수 있다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맞추면 정밀하게 실전으로 대운 강의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대운을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번 달엔 열년에 개묘에서 물하고 해서 땅이 갈라지는데 10월 8일 이후에 뭐가 들어오냐면 임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비가 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비가 쉽게 말해서 내년 1월까지 계속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2, 3월에는 또 나무가 들어온다고. 2, 3, 4월 달까지는. 그러면 내년에 총선 망치겠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내년에 총선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개혁을 해야 돼요. 하태경 의원 말대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년이 좋은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선거 본부장. 아마 이번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시커맸을 거예요. 표 차이가 뭐 17%가 넘게 나니까. 그러면 이제 전화위복이 되려고 그러면 정부 쪽에 있는 장차관들, 또 인기 있는 장관들이 있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실 선대본부장을 맡아야 돼요. 운이 좋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착출이 되는 순간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도 조금 교체가 돼야 돼요. 비상대책으로 가든지 아니면 원내대표 체제로 가든지.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내년에 선거가 방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원인을 보는데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열심히 공격을 하겠죠. 검찰 독재다, 그 독재를 국민들이 이겼다.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 경기 안 좋은 게 제일 지금 이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쉽게 말해서 누가 만들었냐면 이 언론에서 묘하게 방송 자세히 듣지 않으면 잘 몰라. 묘하게 그런 가짜 뉴스를 섞어서 방송을 해요. 특히 MBC나 이런 YTN 이런 데서 제가 기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서 한번 실제로 평일날 먹자골목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라 그래요. 경기는 식당 가보면 알아요. 먹는 골목 가보면 지금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저도 그날 갔는데 20분 기다렸어요. 그 조개찜하고 조개구이 먹으러 갔는데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근데 경기가 나쁘다는 인식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선거에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홍보에서 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로지 홍보밖에 안 했어. 거기에 이제 통계까지도 조작을 하면서 홍보를 열을 해서 국민들 피해를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통령실 이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정확한 거를 알려서 뉴스는 정확하게 지금 명동거리 가보세요. 문재인 처음 집권했을 때 명동거리하고 지금 명동거리는 또 틀려요. 식당 가보면 알아요. 제가 한 4장 정도 사진을 찍었는데 기자들은 그런 사진을 찍어서 방송에 내보내야 돼. 근데 이 기자 쉽게 말해서 지금 MBC나 이 공영방송에서는 이 좌파들이 완전히 아직까지도 장악이 돼서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묘하게 경기가 나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 입에 그게 붙어 있어. 경기 나쁘다 이렇게 보는 사람 인사야 그게. 근데 무슨 선거를 이기겠어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신, 무오, 기미. 원래 68년생들은 쉽게 말해서 하루를 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무토 일주인데 하루를 빼면 기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이렇게 29일이 껴있기 때문에 하루씩 밀렸기 때문에 하루 전날로 보는 게 맞아요. 68년생들은. 그러면 이 기토일주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이제 잘 보려면 항상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그림을 그리려면 이 무토의 성격, 기토의 성격, 신금의 성격, 오화의 성격, 미토의 성격 이 신은 아니에요. 이 8가지의 기운의 성격을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정확한 그림이 나와요. 그래야 이 대운하고 맞췄을 때 정확한 답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1년운도 맞추고 달도 맞출 수 있고. 그러면 기토일주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화하고 토가 되게 많으면 이제 신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주에서는 신강이 있듯이 또 신약이 있어요.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 왜 그러냐면 신강과 신약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지? 하고 역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구분을 해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신강사주, 신강, 기토. 이 기토라는 거는 이따가 이제 하위원 사주는 정밀하게 풀어보고 이 사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딱 이 기토 그러면은 2가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조후. 여기까지 이제 그릴 줄 알면은 이 사주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 신강이라는 건 일단 토가 많고 화. 내가 땅인데 땅이 넓고 햇볕이 강하면 신강인 거예요. 나하고 나를 밀어주는 엄마, 문서, 공부, 인성이 강하고 비겁이 강할 때 신강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신약은 반대로 내가 땅이 작고 햇볕이 작은데 나무가 크고 물도 많고 지하수가 많은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이 조후까지 3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신강사주는 어떠냐? 신강은 내가 기토로 태어났는데 땅이 많은 거야. 거기에 햇볕도 강하고
이건 정밀한 사주는 아니에요. 좀 이따가 이제 정밀하게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가 작고 물이 작고 지하수가 작은 사주를 신강사주라고 해요. 그럼 여기다 육신관계를 붙이면 돼. 이 토는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많으면 어때요? 이 햇볕도 강하면 이 물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기운을 찾는, 용신 찾는 게 대운 맞힐 때는 제일 중요하다. 이 사주 원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대운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1년 달 일진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국을 제대로 풀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햇볕은 본인한테는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비가 와야겠, 햇볕이 떠 있으면 물이 마르면 나무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답이 서서히 나오죠. 왜냐면 이 물이 부인인 거예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없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내가 물이 필요하니까 부인이 필요한 거고 여자가 필요한 거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무가 약하면 나무가 많이 들어와야 좋겠죠.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을 두고 직업이나 명예, 관운, 직업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밖으로 자꾸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지하수가 필요하니까 이게 진로란 말이에요. 아랫사람이고 끊임없이 움직여서 돈을 버는 사주. 그 다음 결혼도 일찍 해. 왜냐면 이 물은 본인한테는 부인이야. 그러면 비가 오면은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되니까 이 나무가 잘 자라겠죠. 여자가 필요하니까 일찍 결혼을 해도 되는 사주고 이럴 땐 재성이 들어올 때 결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이 들어올 때 결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림은 어떤 그림이 나오겠어요? 땅은 작아. 햇볕도 작아. 근데 큰 나무가 있어. 물도 많아. 지하수도 많아. 그러면 이 땅이 진흙탕이 되겠죠. 그럼 어쨌든 햇볕이 들어와서 힘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 토가 본인, 형제, 친구들이고 이 화가 엄마, 문서, 공부. 이런 사주는 엄마가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이제 효자인 거예요. 엄마도 끊임없이 공을 들이고. 그 다음에 밖에 잘 안 나가겠죠. 이 지하수가 진로야. 사업체고 표현이고. 뭐 이런 사주는 밖에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집에서 잘 안 나가. 대외 활동을 잘 안 하려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진흙탕을 만들겠죠.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고. 아버지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인연을 없게 하는 거고. 그럼 결혼할 생각도 없겠죠. 그럼 이럴 때는 이 화가 들어야 결혼을 보고 수입이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땅이 넓어져야 이 나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운, 직업, 명예, 자식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럼 화나 토가 들어와야 자식도 갖고 직업도 좋아지고 돈도 들어오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또 이렇게 심각한데 겨울에 태어나서 그럼 화가 필요한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겨울에 태어났으면 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름에 태어났으면 물이 필요한 거고. 그 대운 흘러가는 거를 가을이나 이제 물이 필요한 사람은 가을이나 겨울 쪽으로 대운이 흘러가는 게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은 사주들은 봄, 여름으로 흘러가는 게 대운이 좋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대운 판단이 돼. 그래야 대운 보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크게 운을 보기 위해서 그냥 그린 거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사주를 딱 볼 때는 정밀하게 대운을 보는 방법을 사주를 정밀하게 풀고 정밀하게 대운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